안녕하세요. 두이드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계정 2판 오늘은 23번째 날입니다. 자, 오늘은 둘째 마당에 6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6장은 스레드와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자, 일단 스레드라고 하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전에도 우리가 간단한 애니메이션은 다뤄봤습니다. 자, 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하나하나씩 다뤄보는 그런 장이 되겠네요. 자, 일단 스레드라고 하는 거를 먼저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자, 스레드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이미 해봤어요. 그죠? 우리가 둘째 마당의 두 번째 장 챕터 2에서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는 걸 할 때 스레드라고 하는 걸 한번 써봤죠. 그래서 자, 이전에는 스레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았다면 이번 장에서 스레드라고 하는 걸 한번 보게 될 텐데요. 자, 자바를 기존에 하셨다라고 하면 자바를 한 거를 사실 전제로 두죠. 이 책은. 그러다 보니까 스레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미 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스레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안드로이드에서는 그 하나의 앱이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앱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프로세스로 동작을 해요. 그래서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 내에서 자, 이런 컴퓨터 머신이죠. 자, 머신 내에서 하나의 실행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실행 단위가 되는데 그 안에서 동시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스레드를 여러 개 만들어서 실행을 하면 얘네가 서로 간섭 없이 각각이 따로 실행이 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동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각각의 스레드가 별개로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프로세스 안에서 그 순서를 각각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을 일부 할당을 해주면서 실행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거를 멀티스레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멀티스레드라고 하는 이 시스템에서는 멀티스레드 동작하는 시스템에서는 각각의 스레드가 만약에 공통의 메모리 리소스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시 접근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걸 접근하고 또 얘도 이걸 하기 위해서 동시에 접근할 경우에는 어떤 게 먼저 처리돼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소위 데드락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멈추는 현상이죠. 자, 이게 스레드를 사용했을 때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바의 스레드, 표준 자바의 스레드는 이런 데드락을 자바라고 하는 언어 자체에서 해결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냥 스레드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냥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안드로이드는 UI 시스템을 새로 만든 거잖아요. 표준 자바하고 다르게 UI 부분이 속도를 높이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표준 자바 걸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별도의 UI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스레드가 UI 쪽을 처리할 때 데드락이라고 하는 걸 발생시키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개발자가 직접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레드라고 하는 거 자체는 표준 자바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스레드에서 동시 접근의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별도로 작업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서비스에서 했던 것처럼 화면이 없는 백그라운드로 동작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 뒷단에서 뭔가 동작을 해야 되니까 스레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게 되고요. 그 스레드를 통한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화면에 전달을 해주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스레드가 꼭 서비스가 아니라 액티비티라고 하는 화면 내에서 사용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액티비티에서 사용되는 스레드의 결과물이 UI 객체, 즉 화면에 보이는 버튼이나 텍스트뷰를 접근할 때는 직접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시 접근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내가 뭔가 글자 하나 바꾼다고 하더라도 내가 뭔가 바꾸려고 할 때 시스템이 동시에 걔를 뭔가 처리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뭔가 동작을 할 때는 데드락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 접근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직접 접근을 하려고 그러면 핸들러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핸들러가 뭐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표준 자바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스레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클로즈 프로젝트 이전에 만들었던 거를 클로즈 프로젝트라고 해서 다 닫고요. 퀵 스타트 화면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어 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마이 스레드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그냥 단순히 스레드라고 하는 걸 표준 자바처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자바처럼 사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UI 쪽은 접근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까 UI는 UI, 화면에 보이는 소위 위젯이나 이런 것들을 접근을 할 때는 뭔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였죠. 그죠? 동시 접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한다. 핸들러라고 하는 걸 쓴다라고 했는데 그걸 쓰지 않는 방법으로 일단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디자인이라고 하는 탭에 가서 우리가 화면을 먼저 구성해 볼 건데요. 버튼을 만들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얘가 스레드를 동작시키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레드를 동작시키도록 만들어 볼게요. 자, 이게 화면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네요. 화면이 표시가 되면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화면에 버튼 하나 추가를 해보고요. 그 버튼 클릭했을 때 스레드가 동작을 하고 스레드 안에서 for 구문을 돌려서 100번 정도 잠깐씩 쉬어가면서 로그를 찍도록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버튼 글자는 헬로 월드 글자는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없애버리고요. 자, 버튼을 추가를 해봅니다. 자, 그래서 버튼을 추가해서 이 버튼은 텍스트를 시작, 스레드 시작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바꿔버리고 온 클릭이라고 하는 속성에는 온 버튼 1 클릭트라고 넣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버튼이 동작이 되겠죠? 메인 액티비티 자바 쪽으로 가서 public void on 버튼 1 클릭트 view v라고 하면 이 메소드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호출이 되겠죠. 여기 있는 메소드 이름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철자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이게 호출이 안 된다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하실 때 버튼 클릭했는데 뭐 동작을 안 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혹시나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로그를 찍어보는 방법이 있겠죠. 로그.d라고 해서 태그 우리가 위에 정할 거고요. 이때 첫 번째 버튼 클릭됨이라고 하면 이렇게 찍을 수 있게 만들면 그러면 우리가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얘가 호출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겠죠.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태그라고 하는 거 정해볼까요? private, static, final, string, tag라고 해서 우리가 로그를 찍을 때 어디서 찍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main activity라고 하는 글자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버튼 클릭됨이라고 됐고요. 이 안에서 뭘 한다고 그랬죠? 스레드를 만든다고 했어요. 스레드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새로운 스레드 클래스를 만들고 그거를 객체를 만들어서 실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다가 이너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면 우리가 네트워크로 요청을 한다. 나중에 네트워킹을 하겠지만 서버 쪽에 뭔가 데이터를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가져오는 거를 리퀘스트 스레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를 extens라고 해서 스레드를 상속하게 하면 이거는 아까 얘기한 멀티 스레드 시스템에서 멀티 스레드에서 스레드를 새로 하나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 앱을 실행하면 이미 메인 스레드라고 해서 스레드가 하나 동작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리퀘스트 스레드라고 하는 새로운 스레드를 만들어서 시작을 시키면 그러면 얘가 별도의 스레드로 하나 생성이 되는 거죠. 스레드라고 하는 건 그 안에 public void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run 메소드는 이 객체를 만들고 이 클래스가 하나 정의가 됐다면 request thread라고 하는 스레드 객체를 하나 만들죠. new request thread 객체를 만든 다음에 스레드를 시작시키려면 start 메소드를 호출하죠. 그럼 이 start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 스레드에 run 메소드가 실행이 돼요. 가끔씩 start라고 하는 걸 실행하면 start라고 하는 게 실행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는 run이 있기 때문에 run을 실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잘못 동작이 되죠. 스레드는 start를 실행을 하지만 실제 호출되는 건 run이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run 메소드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for 구문을 돌려보자. 인티저 i가 0부터 i가 100보다 작을 때까지 100번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 안에서 뭘 할 거냐? 로그로 찍을 겁니다. 단순히. 그래서 로그로 찍는 거 로그.d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좀 복잡하게 보이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printl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나 정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그냥 단순히 문자를 넣으면 찍을 수 있게 하고 println이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서 로그를 찍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안에서 샵이라고 하는 글자 붙이고 몇 번째인지 i 값을 넣고요. 그 다음에 땡땡 하고 호출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별 글자 아니죠? 몇 번째가 지금 호출됐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println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스레드 안쪽에서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private 또는 public이라고 해볼까요? public void println이라고 하고 string이라고 하는 자, 데이터 문자열이 하나 오면 그걸 어떻게 해요? 이 안에서 log.d라고 해서 자, 데이터라고 하는 걸 뿌리도록 자,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이렇게 프린트를 하고 나서 자, 계속 프린트를 한꺼번에 해버리면 엄청 빨리 프린트가 되겠죠. 그래서 잠깐 동안 쉬었다가 그 다음 걸 프린트할 수 있도록 thread.sleep이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 있고요. 자, 500ms를 넣어주면 0.5초 만에 하나씩 프린트를 할 겁니다. 빨간 줄이 있네요. 자, 이거는 exception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exception이 없으니까 저에게 메소드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메소드를 자, 여기 넣었으니까 자, 여기 try catch라고 하는 걸 한번 묶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exception이 발생이 되니까요. 자, exception이라고 하는 걸 캐치한 다음에 자, print stack trace라고 하는 거. 자, 굳이 이제 sleep이라고 하는 것만을 위해서는 이걸 할 필요는 없는데요. 자, 그냥 이렇게 한번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레드를 실행을 했을 때, 자, 스레드를 스타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스레드가 실행이 되고, 그때 run 메소드가 호출되면서 100번을 반복하면서 로그를 찍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자, 한번 실행을 해서 그렇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레드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안드로이드하고는 관련이 없죠. 안드로이드하고 관련 없이 일단 표준 자바의 스레드를 그대로 안드로이드에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표준 자바에서 사용하는 스레드와 같아요. 이게 그래서 스레드 방식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자, 클래스를 정의하고 자, 그때 로그를 찍을 수 있도록 하고 이 스레드 객체를 하나 만든 다음에 스타트를 시키도록 자, 그렇게 해본 겁니다. 자, 실행을 시키면 로그 쪽에 정상적으로 찍히면 이 코드는 그대로 표준 자바에서도 호환이 돼서 사용이 될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에뮬레이터 쪽으로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자,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하는 걸 보기 위해서 자, 이게 verbos라고 하는 로그 레벨 그대로 두고요. 자, 여기에 edit filter configuration이라고 하는 데 가서 좀 조정해 볼까요? 자, 우리가 태그로 구분을 했으니까 자, main activity라고 하고 package name이라고 하는 거는 없애주고 OK 눌러주면 여러분의 앱에서 나오는 로그 데이터는 다 여기에 찍히게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에뮬레이터로 가서 스레드 시작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보면 자, 첫 번째 버튼 클릭된 다음에 계속 이렇게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스레드가 동작하는 방식이고요. 스레드가 시작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은 그때마다 마찬가지로 또 로그를 찍어서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스레드라고 하는 거 표준 자바에서 쓰는 방식을 안드로이드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같이 한번 봤습니다.